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 ICT 선박설계 파이썬 코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아나콘다를 이용을 해서 미니콘다죠. 미니콘다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가상환경이라는 것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편집기로서 파이참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리고 가상환경을 파이참과 연동해서 세팅하는 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참을 활용을 해서 실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코딩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화면이 파이참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파이참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코드가 파일로서 저장되는 그 폴더에 대한 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폴더 이름이 보이고 그다음 여기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작업되어 있는 이 파일들은 일단 무시하시고 오늘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이는 코드 부분은 좀 글씨를 크게 키워놨으니까 메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파일을 누르고요.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고 그 다음에 new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제 여기에 파이썬 파일이라는 게 있죠.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 자, 그럼 이제 파이썬 파일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처음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first first 프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first 프로그램이라고 파일 이름을 만들고 들어치면 자, first program.py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파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일단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 지식은 우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파이썬 코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코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배우는 것들은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소 한 가지 전부 다 이제 차후 수업 시간에 좀 더 깊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A는 1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요거 는 아시죠? 이 는은 뭡니까? 같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딩에서는 이 는이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넣어라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넣어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에다가 100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100은 숫자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A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데요. 예, 변수 A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비슷하게 B는 20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이거는 200이라는 숫자를 B에다가 넣어라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A와 B라는 변수를 더해서 C라는 변수에 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과가 A에 100이 들어가 있고 B에 200이 들어가 있으니까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100 더하기 200을 해서 C에 넣으니까 300이 들어가겠죠. C에는 300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 요 결과를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run 한 다음에 run
실행을 시킨 다음에 보시면은 한 번도 런을 한 적이 없으면 여기에 어떤 파일을 실행시킬 것인지 묻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 first program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first program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된 결과가 아래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요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시켰다. first program. 이 C 드라이브의 ICT 스터디 안에 있는 first program이라는 파일을 실행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프로그램이 뭔가 실행이 안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자, 100을 A에다 넣어라. 넣었습니다. 200을 B에다 넣어라. B라는 변수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해서 C라는 변수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끝난 거예요. 그냥 넣으라고만 했지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라 뭐 그런 명령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 실행되고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prin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함수가 무엇인지,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print라는 함수가 있다. 그래서 이 print라고 쓰고 괄호를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걸 쓰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run 하면 100이 보여졌죠. 그쵸? print 100. 100을 프린트해라. 화면에 프린트 한 겁니다. 100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100이 아니고 이 C라는 변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죠? 실행. 아이고, 예,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출력이 됐어요? 300이 출력이 됐죠. 왜? C에는 지금 300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50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run 하면 700이 됐죠. 왜? 500하고 200을 출력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더하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더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빼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빼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C1이라고 하고요. 이걸 C2라고 해볼게요. 변수명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해서 그럼 C2에는 뭐가 저장이 될까요? 500에서 200을 빼니까 500, 200 하지 말고 그냥 5, 2라고 할게요. 5에서 2를 빼니까 C2에는 3이 저장되겠죠? 그러면 C2를 출력하면 3이 출력될 겁니다. 자, 원래는 이걸 C2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run 하면 자, 에러 나죠? 뭐가 빨간색으로 뭔가 아주 뭐 큰일이 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엉뚱한 게 떴죠.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C라는 것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앞에는 C가 없죠. C가 뭔지 몰라요. 프로그램은. 예. 프로그램은 는이 뭔지는 알아서 5를 A에다 넣어라. 2를 B에다 넣어라. 이런 식의 작업들은 다 했는데 C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 C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보면 name C is not defined 그렇게 돼 있죠. C가 정의되지 않았대요.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문법에 약간이라도 어긋나게 본인이 뭔가 인터프리터가 뭔가 해석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에러를 띄우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당황하지 말고 어디가 틀렸는지 잘 보시면 돼요. 라인 7에 C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라인 7 7번째 줄에 C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뭐가 C가 뭔지 안 알려줬구나. 이걸 C1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C1이 뭔지 알죠? C1은 뭡니까? A하고 B를 더한 7. 7이 출력이 된 겁니다. C2도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때요? 7하고 3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덧셈하고 뺄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더하기, 계산기 프로그램이니까 더하기 빼기만 하지 말고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자. 그 다음에 변수명은 C1, C2, C3, C4로 해보고 출력도 4개를 차례대로 해보자.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 가능하죠? 런 하면 7 맞아요. 5 더하기 2는 7이죠. 5 빼기 2는 3이죠. 5 곱하기 2는 10이죠. 5 나누기 2는 2.5죠. 자, 이런 아주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코딩을 했고, 이제 난 코딩을 다 한 것 같아. 좀 졸려, 잠을 자야겠어. 그런데 내일 이걸 이어서 다시 코딩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파일에 저장, 세이브가 있죠. 예, 여기 세이브 올, 세이브 하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그냥 꺼주면 됩니다. 혹은 프로그램 전체를 다 꺼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다시 작업을 하려면 어때요? firstprogram.py 요걸 다시 열면 우리가 저장했던 코드가 그대로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 프로그램을 어제 이렇게 만들어서 만족을 했는데 좀 뭔가 심심해. 그냥 결과를 보니까 7, 3, 10, 2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7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3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계산 과정까지 한번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A 더하기 B는 C1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맞죠? 여기다가 나오는 게 5 더하기 2는 7, 5 빼기 2는 3, 5 곱하기 2는 10, 5 나누기 2는 2.5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동작은 하지 않는데 결국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A, 5 넣고 B에는 2가 들어가고 C1에는 A하고 B를 더한 이 결과가 들어가고 이걸 출력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요. 왜? 이런 식으로는 프린트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걸 콤마로 나눠줘야 되고요. 자, 콤마로 나눠주면 자 보세요. A라는 변수는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A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A는 변수고 5를 넣어놔라 라고 우리가 앞에 명령을 해줬으니까 A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B도 출력할 수 있어요. C1도 출력할 수 있어요.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더하기하고 는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건 출력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실행시키면 에러가 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따옴표 플러스로 바꿀게요. 따옴표 플러스. 이렇게 따옴표 플러스. 그럼 무슨 말이냐? A 출력하라. 근데 A가 뭔지 알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옴표 플러스를 출력해라. 따옴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네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출력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콤마 B 출력해라. B는 이제 뭔지 알죠?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옴표 는 하면 뭡니까? 이 따옴표 안에 그러니까 이게 는이 네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따옴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해. 그 말입니다. 다음 C1 하면 뭡니까? 이제 C1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출력하는 거죠. C1을.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짠. 실행시키면 어때요?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됐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듯하죠?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제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나머지 4개도 만들어 줄게요. C1, C2, C3, C4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A 빼기 B는 C2 A 곱하기라고 해도 되고 그냥 X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뭐 잘 보이겠죠? A 곱하기 B는 C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A 나누기 B는 C4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런 하면 어때요? 더 그럴듯해졌죠? 5 더하기 2는 7 5 빼기 2는 3 5 곱하기 2는 10 5 나누기 2는 2.5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5하고 2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는데 계산기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기네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 여기는 5하고 2밖에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항상 5하고 2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니까
요 숫자를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 두 개를 곱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계산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 5를 A라는 변수에다 넣었잖아요. 이거를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input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input 함수에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이 input이라는 줄에 도달하면 커서가 프로그램이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커서가 여기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로 사용자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그 3이 A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풋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요 줄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뭔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길 바래요. 3을 똑같이 5하고 2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 보세요. 이 다음에 뭔가 출력이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예,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5를 입력할게요. 그 다음 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7이 출력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이 출력되고 뭐 그런 게 출력이 돼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보면 A 빼기 B가 C2에다 넣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여기 있는 걸 뭘 읽어봐도 난 잘 모르겠어. 뭐 스트링 str 나오고 잘 모르겠어. 자,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수형이라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인풋으로서 키보드로서 뭔가 입력을 받는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사용자가 5라고 쓰면 좋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하고 나하고 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하고 더하고 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인풋으로서 그러니까 키보드로서 뭔가 인풋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을지, 나처럼 한글을 넣을지, 뭐 영어를 넣을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풋으로 입력받을 때는 얘를 숫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글자로.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걸로 입력을 받으면 그건 항상 프로그램은 얘는 글자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지금 슬래시가 들어갔죠. 뭐 어쨌든 3하고 4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얘를 3 숫자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3 글자로 입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글자하고 더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만 더할 수 있지. 그래서 에러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나는 글자하고 글자는 더하는 법을 모릅니다. 예. 그렇게 에러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int 요 부분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숫자로 바꿔라 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어떤 글자 3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글자 3을 숫자 3으로 바꾸세요 라는 말입니다. 어떤 글자 5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글자 5를 숫자 5로 바꿔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5하고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때요?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글자 5가 들어왔지만 그걸 숫자 5로 바꿔주고 그걸 A에다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글자 2가 들어왔지만 숫자 2로 바꿔주고 B에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가를 넣으면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에러가 나요. 이렇게. 왜?
가를 숫자로 바꾸라고 하는데 가라는 숫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프로그램,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또 우리가 뭐까지 했느냐, 숫자 2개를 입력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사칙연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밋밋하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글씨를, 안내문을 넣어줄게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여기는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인풋 괄호 하면 비교해 볼게요. 인풋 괄호 그냥 이렇게 하면 커서가, 프로그램이 여기서 기다리면서 커서가 뭔가를 입력해 주길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로 뭐 어떤 문자를 이렇게 문구를 입력을 하면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단지 다른 점은 이 문구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 나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무언가를 인풋해 주길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어때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를 띄워준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5 입력하겠습니다. 어때요? 딱 입력하니까 5라는 것이 글자에서 숫자로 바뀐 다음 A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 2라는 글씨가 숫자로 바뀌어서 B라는 변수에 입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어때요? 5하고 2를 입력을 하니까 5 더하기 2, 5 빼기 2, 5 곱하기 2, 5 나누기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숫자 2개를 입력을 해서 그 숫자 2개에 대한 사칙연산을 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됐죠? 뭐 조금만 더 꾸며볼까요, 프로그램을? 자, 이런 게 프로그래밍의 장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사칙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수행해 줍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땡땡.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야 여기에 뭔가 입력하는 거 한 줄 알겠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 9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2개. 요거 출력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입력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프린트 사칙 연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짠.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사칙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수행해 줍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10.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2. 그러면 더해서 12, 빼서 8, 곱해서 20, 나눠서 5 하고 사칙연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할 수 있고요. 그 코딩의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사칙연산 프로그램 계산기를 만들어 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순서 개념, 뭐 파일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일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변수가 무엇인지 프린트 함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요소, 변수, 그 다음에 뭐 변수의 형태, 다음 함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